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 진행하겠습니다. 슈퍼 아주 잘 나와요, 슈퍼. 욕심쟁이, 우후후. 상담하기도 나오고 심리하기도 잘 나옵니다. 발달 이론합니다. 어디서 발달됐어요? 슈퍼 가서 처먹어서 발달됐다. 그래서 발달 슈퍼다라고 보고요. 발달 이론에서는 직업 행동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 개념 이론이다라고 해서 직업 행동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개념이다.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이론은 무엇이다? 슈퍼의 발달 이론이다. 이게 첫 문제입니다. 다시 갑니다. 직업 행동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 개념 이론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다? 슈퍼의 발달 이론이다. 발달 이론가는 하면 답이 슈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개념은 무엇이냐? 슈퍼 이론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인간은 자기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 이미지와 일치하고 나를 알고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특성 이론의 파슨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매칭, 하여튼 이런 거 좋은 거 다들 지들이 갖다 붙여요. 이놈이 얘기하면 이거 좋은 것도 이놈이 갖다 붙이고 다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놈 얘기도 저 말이고 저놈 얘기도 저 말이고 왔다리 가지라니까. 하지만 시험 문제 나와요. 나오니까 직업 행동이에요. 키포인트는 직업 행동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자기 개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슈퍼의 발달 이론이다. 심리학적 자기 개념을 또 주장하는 사람은 융의 분석 심리학에 또 나오고요.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의 자기 개념을 강조한 사람은 융의 분석 심리학이고, 직업 행동에서의 자기 개념을 중시한 사람은 슈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의 발달 단계, 이것도 5단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각 파트별로요, 안 나올 데가 없어요. 1차, 2차 공이 잘 나옵니다. 첫째는 발달 단계 순서예요. 순서가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은 성, 탐, 확, 유, 쇠다. 성, 탐, 확, 유, 쇠다. 이걸 오늘 이번 시간에 외우셔야 됩니다. 성, 탐, 확, 유세. 자다가 딱 치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반복 학습이 돼야 돼요. 성, 탐, 확, 유세. 성, 탐, 확, 유세. 성을 탐하는 사람은 확 유세시키자. 그렇죠. 거세가 아니라 유세입니다. 성을 탐하는 사람은 확 유세시키자. 성, 탐, 확, 유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 5단계로 발달 단계가 이루어지더라. 이게 순서입니다. 다시 갑니다. 성탐학 유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2차까지 나옵니다. 5점짜리죠. 자, 성장기, 탐색기 나이는 외울 거 없습니다. 다만 요때다 14세까지, 14세니까 초딩, 중딩 때겠죠. 중딩 때까지 가는 건데요. 환흥능 이 세 가지로 발달 단계가 이루어지더라. 나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이 외우면 개투레예요. 이 나이 외우면 오히려 이거 바이러스입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때쯤 나이에서 직업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다 이거예요. 직업 이런 건 볼 거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이론적인 원서에 대한 내용이지 시험 내용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 거예요. 4세, 10세까지. 이때는 나 축구선수 할 거야. 환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축구하니까 재밌어. 흥미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데 능력을 13세, 14세 중학교 가니까 축구는 재밌는데 맨날 개발이네. 능력이 없구나 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환흥능으로 직업의 발달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탐색기 갑니다. 탐색기는 탐전시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잠정시, 잠전시도 있고요. 수행기 또는 뒤에 나오는 수정기, 수행기하고 겹쳐요. 그래서 수정기 때라고도 하고 시험에는 수정기로 나올 때도 있고 또는 시행기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수행기라고 하는 수행기, 수정기 같이 겹친다. 그래서 탐전시, 탐전수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어떨 때는 잠전시로 나오고 어떨 때는 잠전수로 나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가면서 잠정적으로 그럼 뭐 할까? 축구 선수도 안 되니까 뭐 할까라고 잠정적으로 고민하다가 그래 나는 문과 이과 이제 이과 문과 가야지 나 의사 할 거야 나 상담사 할 거야 이렇게 전환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교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아닌 게벼 하고 수정하고 수정하는 단계 아니면 실행하는 단계 본인이 선택한 거를 실행하는 단계, 실행이 안 되면 수정하는 단계 이렇게 바뀌더라. 그래서 이 흐름 잘 체크하십시오. 이거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동봉으로 나오려면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성, 탐, 확, 유세 5단계가 있는데 성장기에는 환, 흥, 능,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탐색기는 잠전시,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수정기도 겹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그잼플 시험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성장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나옵니다. 그러면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써놓고 예를 하나 집어넣겠죠. 또 다음은 탐색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또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를 집어넣고 예를 하나 집어넣겠죠. 그렇게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가 시작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럼 답이 탐색기입니다. 또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가 시작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5문제 풀어봤습니다. 성탐학, 유세 1문제, 성장기, 환흥능 아닌 거 2문제, 탐색기, 잠전시 아닌 거 3문제, 환흥능이 들어가는 거 성장기 4문제, 잠전시가 들어가는 거 탐색기 5문제.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5문제 풀어봤습니다. 공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서 딱 동영상 멈추시고요. 이제 여러분 것으로 반복 학습하십시오. 성, 탐학, 유세. 그렇지. 성을 탐하는 사람은 확 유세시키자. 성, 탐학, 유세. 그다음에 성장기에는 환, 흥, 능,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다. 또 탐색기에는 잠전시,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다. 시행기는 수정기하고 겹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것으로 딱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이제 황리끼입니다. 황리끼는 25살, 30대 요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수정기, 안정기 나오는데 25세, 44세 이제 한참 직장생활 할 때죠. 한참 직장생활하고 뭐 할 때요? 돈 벌 때죠. 돈 벌 때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안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미쳐버려요. 여기서 삶에 쭉 보다 보면요. 직업세, 안정감, 만족감, 소속감 쭉 나오는데 진짜 시험 문제는요. 터전 여기네요. 여기 나오네. 터전.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종사하면서 쭉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돈 벌면서 삶의 터전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그렇죠. 돈 벌고 안정적으로 터전을 잡는다. 그래서 터전 나와야 돼. 터전. 문제에 터전이 나왔다. 삶의 터전을 준비한다. 터전 나왔다 하면 확 터져라. 이게 답이에요. 확 터져라. 자, 삶의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가 음성 지원돼야 돼요.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확 터져라. 터전 나왔네. 확 읽기. 또 점 먹고 들어가요. 아주 쉽죠. 공부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만 들으시면 합격입니다. 유지기, 세태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슈퍼 끝났습니다. 이 방대한 양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자뻑하면 이 방대한 양이 다른 인강들 보면 이게 한 5강 정도 돼요. 5강. 벌써 5강 다 마친 거예요. 5강 들으려면 여러분 며칠 동안 시간 투자하지 않습니까? 헛발질이에요. 헛발질. 공부 너무 많이 하면 헛발질이에요. 한국 축구 지금은 좀 많이 변했어요. 한국 축구 진짜 열심히 뛰어요. 죽으라고 뛰어요. 막 정말 열심히 뛰어요. 보기도 안타까울 정도로 뛰어요. 근데 꼭 골대만 가면 뻥 차요. 골 결정력이 없어요. 이건 축구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안 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논 거예요. 잔 거예요. 골링을 넣어야 돼요. 근데 안 뛰어. 서 있어요. 그러다 뻥 차는데 골링 들어갔어요. 축구 잘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험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요. 합격 못하면 공부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동영상만 몇 번 들어오는데 합격했어. 공부 많이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과 합격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헛발질 많이 한다고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오래 한다고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헛발질 될 수 있습니다.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포인트 잡으면요 합격입니다. 또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100점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100점 만점 맞으면 재수 없어요. 60점만 넘기면 됩니다. 여러분 60점 딱 넘기면 좀 불안하니까 60점 플러스 알파 10%. 그래서 6땡 66점만 맞자. 이런 마음 가벼워요. 강의를 들었는데 최소 66점은 맞겠죠. 그럼 합격이지 않습니까? 100점 맞으려고 하지도 말고 많이 공부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래 공부하려고 하지도 말고 강의 들어서 6땡 66점만 맞자.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게스탈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탐학 유세 다 끝났고요. 슈퍼의 후기 발달 이론의 변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가 강의의 포인트예요. 이거 강의 안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한테 얼마나 큰 보약입니까? 근데 교수님 저는 불안해요. 꼭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격 고쳐야 돼요. 타강에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슈퍼의 후기 발달 이론의 변화, 성인기 진로 발달은 생물학적 발달과 즉 연령의 발달과 함께 두 개 표시하시고요. 이거 맨날 헛수고예요. 왜? 시험에 안 나가요. 패치게도 안 나와요. 이걸 뭐하러 공부해요? 그래서 넘어가십시오. 슈퍼의 진로 아치본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그립 모양도 복잡해요. 제가 여러분 툭 던집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중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외우려면요. 그동안 공부한 거 다 까먹어요. 이걸 어떻게 외워? 이거 외우려면 이거 외우라고 하면 뭐하러 동영상 봐요? 책 보고 다 외우지. 이거 외우지 말아야 돼요. 근데 교수님 시험에 나온다며요. 나와요. 근데 이거 외우지 말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면 돼요. 나오는 거. 여기 보게 되면요. 이쪽 왼쪽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왼쪽 기둥이에요. 여기는 오른쪽 기둥이에요. 오른쪽 기둥은 뭐 노동시장, 가정, 학교 이런 환경적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 오른쪽 측면 환경. 왼쪽은 흥미, 가치, 뭐 욕구, 요구, 지성. 이건 개인의 개인적 측면 또는 인간적 측면. 개인의 개인 측면, 개인적 요소. 즉 왼쪽 기둥은 개인적 요소이고요. 오른쪽 기둥은 환경적 요소예요. 우에는 안 나와요. 밑에도 안 나와요. 밑에의 기둥은 전통적이고 지리적이다. 이런 거 다 가르치거든요. 이거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직공무강의 특징이에요. 폐치교도 얘 안 나와요. 폐치교도 얘 안 나와요. 폐치교도 얘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얘만 나와요. 개인적 측면, 인간적 측면은 왼쪽 기둥이구나. 이거 알려드리는 게 우리 직공무카페 특허입니다. 여러분 정말 땡 잡았지 않습니까? 합격입니다. 여기서 잠깐 또 잔소리 하는데 진짜 그렇게 나와요? 불안한데요? 그럴 때 구호 외치세요. 믿음 천국 불신지옥. 믿어야 합격이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보세요. 시험지 보면 진짜 교수님 말이 맞네. 이게 능력자입니다. 이게 전문가입니다. 이게 프로 안내자예요.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왼쪽 기둥만 나옵니다. 시험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슈퍼의 진로 아치문에 대한 설명 중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슈퍼의 진로 아치문의 왼쪽 기둥은 환경적 측면을 의미한다. 웃기지 마라 삑사리. 환경적 측면이 아니라 인간적 측면, 즉 인간의 요소를 의미한다. 두 번째 갑니다. 다음 중 성격이 옳은 것은 슈퍼의 진로와 지문의 왼쪽 기둥은 개인적 측면, 인간적 측면을 의미한다. 그렇다. 옳은 것은 인간적 측면. 틀린 거 물어보면 왼쪽은 환경적 측면, 환경 측면 삑사리. 그럼 얘만 외우면 돼요. 왼쪽은 개인적 측면, 오른쪽은 환경적 측면. 환경이 뭔지? 그래서 동료 집단이 있고 노동시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요, 학교가 있고 사회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고 경제가 있고 여러분 이런 기반 상황들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미친 짓이에요. 공부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니다. 슈퍼의 진로 아침은 아치 모양에 이렇게요. 기둥이 아치 모양으로 있는데 이 아치 모양에 대해서 성타막 유세에 대해서 밑에 기둥이 있고 위에 기둥이 있고 왼쪽 기둥이 있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왼쪽 기둥은 개인적 측면, 오른쪽 기둥은 환경적 측면 5점 먹고 들어갑니다. 슈퍼 진로 아침은 끝.
정말 공부 재밌지 않나요? 자, 남성 진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쭉 있는데 안 나와요. 이런 거요. 얘만 나와요. 불안정한 진로 유형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일과 안정적인 일을 번갈아 한다. 일시적인 일과 안정적인 일을 번갈아 한다. 이걸 무슨 유형이라고 한다? 불안정한 진로 유형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 나옵니다. 여성의 진로 유형 갑니다. 여성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 교육에 전념하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재취업해서 자기 실현과 사회봉사를 하는 유형이다. 요즘 시대의 일이죠. 이걸 무슨 유형이라고 한다? 단절 진로형이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번갈아가며 시행하는 유형. 가정생활을 하다가 또 알바하다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알바하다가, 이건 불안정한 진로 유형입니다.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직장도 가였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나오면 충동적 진로 유형. 이 세 가지 나옵니다. 여성의 진로 유형이 더 많이 나오네요. 세 가지. 결혼하고 직장 그만뒀다가 다시 일하는 거 단절 진로형.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번갈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불안정한 진로 유형. 그때그때 기분에 맞춰서 하면 충동적 진로 유형.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 진로 유형은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차, 능력, 노력, 환경, 문화 배경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당연하겠죠. 시험 문제는 살짝 봅니다. 진로 유형은 개인의 특성이나 문화 배경이 비슷하면 서로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슈퍼 진로 발달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리학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귤을 갖다 겠습니다. 귤. 짝짝 쪼개져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예요? 저번 시간은 홀랜드의 흥미 유형이 끝났고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진로 발달 이론이 끝났고 또 이번 1교시, 이번 시간에는 뭐예요?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이 끝났고 여기는 롭키스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이죠. 롭키스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이 끝났고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귤 한 조각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이다. 그래서 딱딱 쪼개지는 거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 얘도 발달이죠. 긴즈버그 기억날 겁니다. 긴즈버그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버거, 햄버거가 떠오른다. 긴즈버거, 긴 햄버거, 긴즈버거. 그래서 긴즈버거, 햄버거 처먹어서 발달됐구나. 긴즈버거. 발달 이론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쭉 보고요. 직업 선택이란 삶의 어느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발달하는 일련의 의사결정의 전생에 걸쳐 일어난다. 그렇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간 길죠. 그래서 긴즈버거예요. 햄버거가 짧은 햄버거가 아니라 긴즈버거, 긴 햄버거예요. 왜? 장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긴즈버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정말 제가 이 강의에도 뭐 잔대가리의 대명수입니다. 정말 대명사. 김덕희, 덕희 김덕희. 긴즈버거, 긴 햄버거 처먹어서 발달됐구나. 긴 햄버거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에 발달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긴즈버거의 발달 단계는 이례적 사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웃기지 마라.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서 발달된다. 왜? 기니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 선택의 과정은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타협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그거를 알아보는 게 직업 선택의 3단계다. 그래서 환잠현이다. 나이는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나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환잠현이다. 먼저 여기서 할게요. 바람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냐? 환잠현으로 본다. 그래서 환상기를 겹쳐서 6세, 11세까지 직업에 대한 환상을 겹쳐서 그 다음에 잠정적으로 어떻게 발달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자.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뭔지를 알아보자. 그래서 환자면 이건 현실기입니다. 이건 잠정기. 이건 학교 다닐 때. 이거는 뭐 초딩 때. 이거는 중고딩 때. 이건 이제 취업 단계 때.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딩, 중고딩. 이거는 대학교에서 취업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면 환상기입니다. 얘는 잠정기, 얘는 현실기. 환자면 긴집어고 긴 햄버거를 환장하게 처먹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극적이지만 좀 듣기 민망하지만 자극적인 게 기억납니다. 다시 갑니다. 긴집어고 긴 햄버거를 환장하게 처먹었네. 환자면. 그래서 환상기 6세, 11세다. 잠정기는요, 11세, 18세 중고등 때다. 그래서 4단계로 발전됩니다. 흥능가전, 흥능가전, 흥미 단계, 흥미를 알아보고, 능력을 알아보고, 가치를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을 한다. 그래서 흥능가전, 이게 잠정기입니다. 다음 중 긴지버기의 발달 단계의 잠정기 단계가 아닌 것은 흥미기, 능력기, 가치기, 전환기 아닌 게 답이겠죠. 흥능가전, 흥능가전, 그래서 흥미기, 능력기, 가치기, 전환기, 흥능가전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뭐 실질적인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긴지버기의 발달 단계의 잠정기가 아닌 것은 1번 흥미기, 2번 능력기, 3번 가치기, 4번 뭐 현실기. 그러면 현실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실기 갑니다. 현실기는 성인 초기죠.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을 구할 때요. 이건 2차에도 잘 나와요. 탐구특이다. 탐구특. 특수화하기를 다른 말로 정교화하기다. 그래서 어떨 때는 특수화하기로 나오고요. 어떨 때는 정교화하기로 나옵니다. 이 두 개 다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탐구특, 탐구정, 탐구특, 특수화하기. 같은 말 정교화하기, 특수화하기. 세부적으로 정교화한다 이겁니다. 탐색 단계, 본격적으로 이제 현실에 맞게 취업 기회를 탐색하고 취업 기회를 탐색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취업하려고 한다. 현실적으로 탐색한다. 이 뒤에는 그냥 잠정적으로 또는 그냥 머리로 인지로 그럴 것이라고 여기서는 진짜로 현실적으로 탐색하고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직업 목표를 구체화하고 직업 선택의 문제의 내외적 요인을 두루 고려하여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하게 된다. 몰두하게 된다.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 나는 직업 상담사에 몰두할 거야. 몰두. 몰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답이 구체화 단계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몰두라는 말이 나오면 답이 뭐예요? 구체화 단계. 이 키워드가 째째뽕, 자동 뽕뽕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게 되면요. 가외 변수가 많이 있어요. 긴장도 되고 글자가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읽어보면 또 그 말 같고 읽어보면 또 그 말 같고 이러면 당황해요. 딱 나와야 돼요. 포인트가 팍팍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쭉 읽다가 몰두 나왔네. 오케이 구체화 찌찌뽕.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강조합니다. 몰두 나오면 뭐라고요? 구체화. 특수화 정교화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음 중 현실기가 아닌 것은 탐구특 아닌 게 답이겠죠. 다음 중 현실기의 단계가 아닌 것은 1번 탐색기, 2번 구체화기, 3번 특수화기, 4번 뭐 잠정기 하면 잠정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현실기, 탐구특, 몰두 나온다, 구체화기.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메모에 적었다가요.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슈퍼의 발달 단계 5단계 성을 탐하는 사람은 확 유세시키자. 성탐 확 유세. 성장기는 3단계가 뭐가 있다? 환흥능,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로 돼 있고 잠정기는 뭐가 있다? 잠전시, 잠정기, 시행기, 수행기로 되어 있다. 시행기는 수정기와 겹치더라라고 나오고요. 확 터져라. 터전을 잡으려는 시기는 언제다? 확립기다. 슈퍼의 진로 아침은 왼쪽 기능은 개인적 요소다. 오른쪽 기능은 환경적 요소다. 긴지버거의 발달 단계, 긴지버거, 긴 햄버거를 환장하게 처먹었다. 발달 이론이다. 이례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긴 햄버거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진로 발달이 결정되더라. 발달 단계는 어떻게 해요? 긴즈버그는 햄버거를 환장하게 처먹었다. 환잠현, 환상기, 잠정기, 전환기다. 그래서 환상기, 잠정기의 또 4단계는 무엇이다? 흥능가정, 흥미기, 능력기, 가치기, 전환기. 예를 들면 이거는 긴즈버그예요. 아, 흥미, 나 축구선수 할 거야. 능력을 봐야지. 능력 보니까 없는 것 같아. 내 가치 있는 거 해야지. 가치 있는 거 맞게 전화하자. 흥능가전. 슈퍼가 한 거, 긴즈버그가 한 거 서로 맨날 조금만 바꿔서 지 이름 만드는 거예요. 지 이름. 그래서 우리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맨날 그 똑같은 내용 갖고 지네 이름 만들어서 지 이름 써먹으려고. 저도 하나 이름을 이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와 슈퍼와 긴즈버그와 로와 이런 거 짬뽕 시켜서 김덕희의 포괄적 진로 발달 이론 이런 거 만들면 또 골치 아파지겠죠. 이런 이론은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여튼 시험에 나오니까 흥능가정이다. 그리고 긴즈버그의 발달 단계 이제 환잠현, 현실기는 본격적으로 현실적으로 직업을 찾는 시기다. 그래서 탐구특이다. 현실적으로 찾는 시기, 탐색 구체적으로 찾는 거, 몰두하는 시기, 몰두 구체화하기. 그다음에 탐구특 특수화하기를 다른 말로 정교하기. 그래서 직업 훈련을 받는다든지 본격적으로 직업색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의 욕구 이론입니다. 메슬로. 그래서 로의 욕구 이론에 영향을 준 건 무엇이다? 메슬로다. 메슬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 5단계의 영향을 준 이 욕구가 로의 욕구 이론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로의 욕구 이론,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에 영향을 준 이론은 무엇입니까? 로다. 답 1번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로의 욕구 이론은 큰 틀로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욕구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이런 욕구는 어떻게 해요? 어린 시절 부모 자녀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봤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 자녀 관계에서 기인해서 이 욕구가 흥미로 변하고 이 흥미는 직업 선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로의 욕구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TV도 아버지가 허재 선수 클 때 매일 농구만 해요. 아버지 따라서 농구공에 집에 도니까 농구에 대한 욕구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 농구도 재밌네. 나 농구선수 해야지.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의 욕구에 따라서 부모의 흥미에 따라서 직업이 발달되더라. 그래서 대부분 부모 직업 많이 따라가잖아요. 이게 로의 욕구 이론이에요. 그래서 로의 욕구 이론하면 허재 선수, 부모의 욕구에 의해서, 부모의 흥미에 의해서 자녀의 직업 선택 흥미가 발달되더라. 로의 욕구 이론이다.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초기, 아동 초기를 강조했다. 로의 욕구 이론은 무엇이다? 아동 초기를 강조했다. 시험에는 청소년기를 강조했다. 웃기지 마라. 아동 초기를 강조했다. 어린 시절을 강조했다. 로의 욕구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적 에너지가 흥미를 결정한다. 심리적 에너지. 이 심리적 에너지가 뭐예요? 욕구죠, 욕구. 농구를 계속 보고 아빠 농구할 때 구경 갖고 가니까 또 아버지가 바둑을 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은 바둑에 흥미가 있겠죠. 아버지가 바둑을 두고 바둑 두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바둑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바둑에 대해서 욕구가 생기고 그럼 나중에 바둑 기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 로입니다. 로의 욕구가 흥미를 결정하고 이 흥미가 중요한 요소가 돼서 직업을 결정하더라. 그래서 로의 욕구 이론은 흥미 검사입니다. 흥미를 유발시키는 건 욕구고 이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서 흥미가 된다. 이 기본적인 욕구는 메슬로의 욕구 단계 유계 이론에서 대두가 됐다. 그래서 같이 찌찌뽕한다라고 보고요. 미네소타 직업평가 적도에서 힌트를 얻어 직업의 8개 영역으로 나눴다. 직업을 8개 영역으로 나눴다. 미네소타 직업평가 적도에서요. 8개. 그래서 8 곱하기 6의 구조입니다. 8 곱하기 6. 직업군을 8개 직업군으로 나누고 6가지의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 이런 전문성, 책임성에 따라서 6가지, 8가지의 직업군에 따라서 나왔다. 8가지 직업군 지금 알 필요 없습니다. 8가지가 뭔데요? 알 거 없어요. 알고 싶은데요? 알고 싶어요. 노래 들으세요. 이선 씨의. 8개의 영역으로 나눈 건 무엇이다? 로의 욕구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하위의 욕구는 상위로부터 올라간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하위에 있는 욕구가 일수록 강하고 우선되다. 그래서 하위에 있는 욕구가 이 생리적 욕구, 먹고 사는 거, 이 생리적 욕구가 강합니다. 욕구는 시험 문제는 살짝 꼽니다. 상위에 있는 욕구가 하위에 있는 욕구보다 우선이 높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위 욕구가 하위에 있는 욕구일수록 강하고 우선순위가 높다. 왜? 본능이니까요. 상위로 올라갈수록 욕구의 만족 비율이 낮아진다. 그래서 점점 올라갈수록 맨 끝에가 자아 실현입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잘 나오니까요. 포인트 잡으시고 하여튼 이것만 보십시오. 맨 밑에가 욕구가 가장 세다. 상위로 올라갈수록 만족 비율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슬로의 욕구 이견 다 알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존경의 욕구를 존중의 욕구라고도 하고 자아 존중의 욕구라고 하더라라고 보고요. 뒤에 또 나가서 이거를 알더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더퍼. 아주 맨날 그놈이에요. 아우 맨날 똑같은 이론 갖고 나도 하나 만들어야지 알더퍼가. 그래서 알더퍼가 ERG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ERG 이론. 존재, 관계, 성장이다. 그래서 ERG 이론. 존재, 관계, 성장. 알더퍼. 여기서 얘네들 보니까 여기는 존재하는 거네. 여기 존재. 그다음에 사회적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소속과 애정이니까 얘는 관계하는 거네. 관계하는 거. 그다음에 이쪽은 성장하는 거네. 여기는 성장 욕구. 그래서 여기 존경, 여기는 관계. 여기는 성장. 그래서 자아 실현을 성장 단계다라고 해서 또 알더퍼가 알을 덮은 사람이 만들었다. 진짜 아주 징글징글해요. 이 새끼들 아주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똑같은 이론 갖고 메슬로우는 5단계. 이 이론을 바탕으로 욕구를 갖고 흥미를 만든 건 로. 또 얘를 갖다가 3개로 쪼갠 건 알더퍼. 그래서 ERG 존재, 관계, 성장. ERG 알더퍼 이론의 성장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면 답이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로의 직업 분류입니다. 8 곱하기 6이다. 8가지의 직업군과 곤란성과 책무성에 따라서 6가지로 나왔다. 그래서 8 곱하기 6의 분류다. 참고로 외울 건 없습니다. 8가지는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행정직, 일만 문화직, 예능직 이렇게 8가지로 나눴고요. 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 이건 이과, 이거는 문과, 이거는 이과, 비인간지향적 이과, 문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6가지의 책무성, 고급 전문 관리, 중급 전문 관리, 준 전문 관리,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련직, 숙련직이냐, 반숙련직이냐, 비숙련직이냐, 준 전문 관리냐, 중급 전문이냐, 고급 전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6단계로 나왔다. 이건 2차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2차 나올 때 그때 가서 제가 또 외우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과 성향, 이과 성향에 해당하는 8가지 직업군으로 나왔다. 8 곱하기 6 직업분류책의 로의 욕구 이론이다라고 보고요. 부모 자녀 관계 유형이다. 그래서 부모 자녀 수용형이 있고 정서 집중형이 있고 회피형이 있다. 이게 첫 문제입니다. 로의 욕구 이론의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닌 것이 나오겠죠. 수용형, 정서 집중형, 회피형, 떡볶이형 하면 떡볶이형이 아니겠죠. 그래서 수정회, 수용형, 정서 집중형, 회피형. 수용형은 또 2가지로 나눠요. 수용 받아주는 건데 무관심형이에요. 무관심. 그냥 자녀한테 알아서 네 맘대로 해. 무관심. 애정형, 온종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형이 제일 좋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무관심형. 사랑해. 애정형. 정서 집중형, 이것도 아주 골 때리는 유형입니다. 요새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담 심리학을 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상담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정서 집중형이에요. 왠지 정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정서 집중 2가지예요. 과보호형, 과요구형, 이게 제일 문제예요. 자녀를 지나치게 보여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몇 시였어? 9시 학교 갔다 왔어? 점심 못 먹었어? 햄 2개 먹어? 3개 먹으면 절대로 안 돼. 영양제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지? 2시에 눈대피 선생님 와? 눈대피 선생님 끝나고 4시부터 학원 가야 돼? 학원 갔다 왔어? 끝났어?
없이 지금 자야 돼. 눈 감아 목욕하고 자 하나 둘 셋. 완전 조종하는 거. 근데 이게 의외로 이런 사람 많아요. 왜냐면 소유욕이에요. 본인 인생이 없어서 그래. 내가 없어서 그래요. 결국 자식 인생이 나야. 네가 잘 커야 내가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한테 몰빵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야 돼. 너 일어나야 돼. 다 널 위해서야. 세수해. 밥 먹어. 먹어. 꼭꼭 씹어 먹어. 이게 과보용. 조금 지나치게 설명하면 좀 미친 거예요. 과요구용. 자녀가 남보다 뛰어나가. 이것도 미친 거예요. 너 서울대 가야 돼. 1등 해야 돼. 너 1등 못하면 안 돼. 이번에 꼭 90점 넘어가야 돼. 1등은 맞아야 돼. 너 안 되면 너 인생 실패자야. 꼭 가야 돼. 인서울 들어가야 돼. 알았지? 이런 거. 미친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런 부모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미친 부모 많아서 미친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과보호. 왜 과보호예요? 자기 자신은 과보호해. 자기 자신이나 보호해야지. 자기 인생도 못 살면서 너 1등 해야 돼. 저는 1등 못하면서 왜 자꾸 1등 하라고 해요? 그냥 자식은 애정형으로 키워야 돼요. 공부 네 능력껏 해.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네가 좋은 거에 아빠 엄마는 널 사랑한단다. 이게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절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제발 이 두 가지 유형이면요. 이거 정신병이에요. 고쳐야 돼요. 과보. 너는 내 거야. 나 인생은 너야. 자식한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과요고. 넌 서울대 가야 돼. 너 1등은 맞아야 돼. 너 1등, 너 인성 가야 돼. 안 그러면 엄마 쪽팔려서 못 살아. 아니면 너 아빠 쪽팔려서 못 살아.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 쭉 짜자자 나오면서 뭐죠? 무슨 거기도 무슨 클래스인데 클래스 그거 막 죽잖아. 이게 공부하고 공부 맨날 해서 1등하고 뭐더라. 요새는 이 제목이 생각 안 나요. 꼭 댓글에 달아주세요. 무슨 드라마 왜 무슨 클래스인가? 하여튼 일타클래스인가? 하여튼 무슨 클래스예요. 여기서 맨날 공부하고 1등하고 일단 죽잖아. 이런 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부모님은 부부끼리 잘 살고 자식은 사랑으로 잘 키워서 좋은 애인 만나서 좋은 짝 만나서 각자 알아서 잘 살고 명절 때 좋게 만나서 기분 좋은 얘기하고 이게 행복입니다. 과보호하지 마십시오. 너무 과요구하지 마십시오. 정신병입니다. 회피형 이것도 문제예요. 회피 거부하는 거예요. 아빠 용돈 주세요. 몰라 나는 무시형. 아빠 용돈 주세요. 공부도 못하는 것이 이런 거 이제 회피형이다. 정서 집중의 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면 과보호고 또 너무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 과요구다. 그래서 로의 욕구 이론의 부모 자녀 관계. 이거는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사랑이 정답입니다. 사랑이 희망입니다. 사랑 주십시오. 부모가 알리는 사랑뿐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밥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그 사랑이 녹아내려서 잘 성장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너무 과보호하지 마십시오. 너무 과요구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애정을 주십시오. 사랑이 희망이다. 자, 이렇게 해서 로의 욕구 이론까지 강의를 마쳤고 다음 시간에 크럼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